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만났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부모 교육 강의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 내가 갑자기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있었을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는데, 사실 감정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조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긍정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있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긍정 감정으로 중화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하나가 다행일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뭐뭐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세 번째는 비록 뭐뭐했지만 뭐뭐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 3단계를 거쳐가는데, 이거는 HD 행복연구소의 최성희 박사님 감정코칭협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행일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그 다행일기를 쓰면 진짜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나요? 제가 힘든 게 조금 풀어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했더니 이분도 맞벌이 부부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아이도 자기에게 불퉁불퉁대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오면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피곤해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증폭되고 있었고, 다행이기를 찾아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부모 교육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두 번째는 차가 막히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뭔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집 들어보면 남편이 와서 술 먹고 막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때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술을 먹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자지 잔소리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진 않거든요. 아이고, 진짜 다행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때 다행일기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다행인 거를 찾긴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와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에 다행이다를 찾아냈을 때 오히려 감사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행이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쉽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기를 쓸 때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그럼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 방법 하나가 Stop, Think, Choose라고 하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폭력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너가야 될까요? 아니죠.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쵸?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기 직전에 노란불이 막 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빨리 가기도 하죠. 그럼 빨리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죠. 노란불이 켜질 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 갑자기 막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빡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스탑이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휴 하고 한숨을 그냥 툭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뚜껑이 열릴 만한 상황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 잠깐 멈추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가 약간 조금 조절이 되는, 이완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휴 했으면 이제 노란불, think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왜 올라오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왜 화가 났지? 뭐가 불편하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think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게 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주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 선택할 때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 기분이 풀리자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한다거나 뭘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나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의 유익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후폭풍이 더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추주에서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아? 짜증을 내는 게 옳아? 아니지. 잠깐 멈추고 호흡을 고른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이런 감정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 감정에서 긍정 감정으로 일직선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부정 감정이 있었을 때는 그 부정 감정을 잠깐 멈추고 호흡을 상태에서 내가 중립 상태, 이완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긍정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멈추고 그 노란불 기다리는 핑크의 시간은 호흡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호흡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감정이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잠깐 한관 들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마지막이 추주입니다. 이게 감정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스톱, 핑크, 추즈 이렇게 애들에게 제가 행동으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할 때 되게 재밌게 자기들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탑!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스탑, 핑크, 추즈를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말이 어렵다면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해 라는 이 제스처를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게 더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엄마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독자분들 중에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매일 쌓여 있어요.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쓰면 내일 또 1,000만 원이 채워져서 내일 또 1억이 되고 매일매일 그 1억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하는 거라도 막 웃음이 나오시죠? 번지시죠? 상상만 하는 거라도 행복해지죠? 돈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긍정 감정을 채워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서 통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 내가 좋았던 감정들, 기분 좋았던 것들을 그 감정의 정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N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데인데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언어를 바꿔서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긍정 감정이 올 때마다 저의 안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눈을 딱 감고 딱 펼치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 전에 가장 먼저 펼쳐지는 거는 비추빛 해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여행 갔었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즐거웠던 시간들,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잘 소통했을 때 긍정 감정들, 내가 뭐가 성취했던 것들이 그 안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긍정 정서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금 내가 느꼈던 그런 긍정 감정들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실 때 저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냥 잠깐 머물러 계시면 돼요. 쉬운 날 나는 가슴에다가 이걸 좀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잠깐 가슴에 손을 댄 상태에서 내가 기분 좋았던 기억들을 쫙 떠올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정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환기시키고 싶을 때 그때 아마 여기를 딱 누르면 그때의 감정이 쫙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거.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엄마들을 만나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해줬던 거 떠올려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뭘 잘해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마가 못해준 것만 기억하거든요. 엄마가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이런 안 좋은 기억들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긍정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부정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뇌가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라고 하는 장기 기억 속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긍정 감정은 없어지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잘해줬잖아. 언제? 라고 아이들은 되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긍정 감정 정서 통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감정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감정 경험을 하는 걸 원하는데, 긍정 감정은요, 마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긍정 감정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긍정 감정을 경험하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산책을 하면서 풀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새들과 대화하고, 공기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예쁜 꽃이 있으면 너 참 예쁘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 안에 긍정 감정이 정말 많이 쌓여요. 그리고 그 산책했을 때 그 긍정 감정들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정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긍정 감정으로 그 감정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긍정 정서 통장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마는 행복합니다. 그런 엄마가 자존감이 낮을까요? 아니요, 자존감 높아지겠죠.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할까요? 아니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할까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 존재대로 소중하니까. 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그런 행복한 엄마와 같이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비교하는 거 없겠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엄마가 맨날 알려주잖아요.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사춘기를 쉽게 그냥 흘러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들이, 가족이, 특히 부모가 행복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긍정 정서가 가득 채워진 가족들일수록 아이들이 사춘기를 쉽게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입니다.